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2. 원상의 구조 4. 사회기대의 종류 4.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 I.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란 무엇인가?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란 외적 사회기대와 발전적 사회기대가 조합된 것으로서 본 성상이 외부에서의 수수작용, 즉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수수작용의 터전이 되고 있는 외적 사회기대가 발전성, 운동성을 띠게 된 것을 말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통일사상에서 볼 때 발전이란 새로운 성질의 개체, 즉 신생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창조를 결과의 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발전적 사회기대란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수소작용을 한 후 신생체를 낳을 때의 사회기대를 뜻한다. 그리하여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는 본 성상이 외부에 형성된 외적 사회기대가 발전성을 갖추게 되어서 발전적 사회기대가 된 것이다. 이미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는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가 형성된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단계의 사회기대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본 성상을 중심하고 볼 때 자동적 사회기대 때와 마찬가지로 발전적 사회기대도 본 성상이 안팎에서 형성되는데 자동적 사회기대 때처럼 동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어서 내적인 기대가 먼저 형성된 후 그 다음에 외적인 기대가 형성된다. 2.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기반 위에 형성된다. 이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사회기대란 요컨대 심정 또는 목적을 중심하고 수소작용을 한 후 그 결과를 맺는 현상을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적 및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도 수소작용으로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발전이란 창조를 결과의 면에서 파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발전적 사회기대를 바로 이해하려면 창조나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면 된다. 이것을 인간의 경우를 비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려 할 때 먼저 마음으로 반드시 구상을 한다. 가령 집을 지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세우고 깊이 구상을 하여 계획서나 청사진을 만든다. 계획서나 청사진은 그 구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면에 나타냈을 뿐 그대로가 마음의 구상인 것이다. 이 구상이 위에서 말한 내적 수수작용이며 곧 창조의 제1단계이다. 이어서 창조의 제2단계가 시작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인간들이 그 구상에 따라서 창조 작업, 즉 건축 공사를 진행한다. 그리하여 드디어 일정한 시간 후에 목적했던 대로의 건물을 완성한다. 여기서 마음의 구상은 성상 내의 수수작용, 즉 내적 수수작용이다. 그리고 사람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 구상대로 집을 짓는 것도 수수작용이다. 이것은 마음의 밖에서 벌어진 수수작용이기 때문에 외적 수수작용이라 한다. 그런데 구상도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요 건물도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두 신생체이다. 따라서 이 신생체의 출현은 동기로 보면 창조요, 결과로 보면 발전이다. 이 수수작용에서 주체는 구상, 이요, 현실적으로는 구상을 지닌 인간 또는 그 인간을 대리한 다른 인간들이요, 대상은 건축자재 등이다. 그리고 이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이 바로 건축 공사의 진행인 것이다. 그리고 이 수수작용의 결과인 신생체가 바로 완성된 건물인 것이다. 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에도 화가는 일정한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구상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구상을 소묘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이 제1단계이다. 구상이 끝나면 제2단계의 작업이 개시된다. 즉 화폭, 붓, 채료, 물감, 화가 따위의 화구를 써가면서 화가는 구상한 대로의 그림을 그린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림이 완성된다.
이때 제1단계의 구상도 수수작용이요. 제2단계의 그림 그리기도 수수작용이다. 그리고 제1단계의 구상도 제2단계의 완성한 그림도 모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결과이므로 신생체들이다. 따라서 이 그림 그리기도 또한 창조요 발전인 것이다. 3. 모든 창조는 2단계의 발전적 사회 기대에 의해서.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로 창조에는 반드시 2단계의 과정이 있으며 둘째는 첫 단계는 내적인 구상의 단계요, 다음 단계는 외적인 작업의 단계라는 것이며 셋째는 2단계의 수수작용이 모두 동일한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그 결과로서 신생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첫 단계가 바로 내적 발전적 수수작용의 단계요, 둘째 단계가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의 단계이다. 이 일련의 원칙은 모든 창조활동에 적용된다. 생산, 제작, 발명, 예술 등 어떠한 유형의 창조활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이 원칙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본 성상의 안팎의 수수작용, 즉 내적 발전적 수수작용과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인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정한 목적을 세워놓고 만물 창조를 구상한 다음 재료에 해당하는 형상을 사용해서 구상한 대로의 만물을 실제로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상하는 단계가 내적 발전적 수수작용의 단계요. 실제로 만물을 만드는 단계가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의 단계이다. 이상의 설명으로 인간의 창조나 제작에는 반드시 그 전에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에는 반드시 그 전에 내적 발전적 수수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이 인간의 구상 때의 수수작용의 원형은 하나님의 원상 내의 수수작용이었다. 즉, 원상 내의 수수작용은 반드시 사회기대를 터로하고서만 행해진다. 사회기대의 별명이 수수작용이요, 수수작용의 별명이 사회기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내적 발전적 수수작용이 반드시 외적 발전적 수수작용에 선행한다는 것은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가 반드시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선행에서 형성됨을 뜻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창조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와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원상의 창조의 2단 구조라고 한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1-13과 같다. 인간의 경우의 현실적인 창조활동 때에도 내적 및 외적인 사회기대가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창조활동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2단계의 사회기대를 현실적인 창조의 2단 구조라고 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심이 생기는지 모른다. 즉, 실제의 창조에는 반드시 구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기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왜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니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니 2단 구조니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느냐, 통일사상은 왜 쉬운 말도 어렵게만 표현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사상은 천주의 근본 원리를 다루기 때문이다. 근본 원리란 영계와 지상세계를 막론하고 존재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본 이치이다. 이 근본 이치는 깊고 넓은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그 이치를 나타내는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한 용어이어야 한다. 그 예의 하나가 통일 원리의 이성성상 또는 성상과 형상이다. 이 용어는 인간의 마음과 몸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 더 나아가서 영인체와 영계의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이성성상의 뜻의 내용은 대단히 깊고 넓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성성상의 용어 그대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쉽고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에는 때때로 예화나 비유도 필요하다. 통일사상에서 다루는 근본 원리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예화나 비유를 들면서 행하는 설명은
다만 그 근본 원리를 밝히는 수단에 불과하며 근본 원리 그 자체는 아니다. 근본 원리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성성상 또는 성상과 형상이다. 마찬가지로 수수작용, 사회기대, 이단구조 등도 근본 원리에 관한 개념, 즉 기본 개념들이어서 이 용어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 외적 발전적 사회기대, 창조의 이단구조도 그러한 근본 원리를 함축한 개념들이다. 여기서 다시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야 하는 이 바쁜 시기에 그런 어려운 기본 개념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기본 개념들을 바르게 파악함으로써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